암스테르담. 세계 농업신학계 충격. 성경 비유. 씨 뿌리는 자. 2000년간 상징으로 해석됐습니다. 신앙을 설명하는 은유다. 실제 농사법이 아니다. 하지만 한 네덜란드 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24절기 농경 달력입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농사가 성경 비유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8개월 비교 연구, 시기별 대조, 구조 분석, 씨 뿌리는 시기, 기다림의 기간, 수확의 때, 성경 비유가 한국 24절기와 98.7%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바게닝언 대학 학회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비유를 상징으로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농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한반도 들판에서 2000년간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판데르 베르입니다. 바게닝언 대학교 농업신학과 교수입니다. 저는 성경 속 농업에 대해 연구 중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 35년간 연구해왔어요. 2024년 가을, 암스테르담 제 연구실. 벽면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씨 뿌리는 농부, 르네상스 시대 밀수학, 모두 성경 비유를 그린 것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성경, 마태복음 13장,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항매, 9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비유, 35년간 연구했어요. 씨 뿌리는 자, 중얼거렸습니다. 네 가지 땅, 네 가지 반응. 노트를 펼쳤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해석. 1점 길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2점 돌밭 시련에 넘어지는 자. 3점 가시떨기 세상 염려에 막히는 자. 4점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론 신앙 상태의 비유. 실제 농사법이 아님.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35년간. 비유는 비유일 뿐이야. 종교적 상징이지. 교육용 은유야. 실제 농업 시스템이 아니야.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와. 제 조교 마르턴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연구원. 교수님, 세미나 준비되셨어요? 응. 오늘 주제가 뭐였지? 성경 비유와 고대 농업 기술이요. 아, 맞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 학과 세미나. 교수 18명 앞에서 발표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35년 연구의 결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신앙 상태를 설명하는 은유입니다. 네 가지 땅은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죠.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실제 농사법이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업을 배경으로 한 단순한 비유일 뿐입니다. 사진. 중동 밀밭. 1세기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무작위로 씨를 뿌렸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은 없었죠. 고개를 끄덕이는 교수들. 그래서 이 비유는 정확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박수. 질의응답. 교수님, 혹시 동아시아 농업과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젊은 교수가 물었습니다. 동아시아요? 네. 한국이나 중국 같은 곳의 전통 농법이요. 필요 없습니다. 동아시아는 벼농사 중심이에요. 밀농사와는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흥미로울 순 있겠죠. 하지만 성경 비유와는 무관합니다. 성경은 중동 문화권이니까요. 침묵. 뭔가 불편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마르턴이 따라왔습니다. 교수님. 응? 정말 동아시아 농법은 비교할 가치가 없을까요? 없어.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잖아. 하지만 농사의 원리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원리는 비슷할 수 있어. 하지만 성경 비유와는 무관해. 비유는 비유일 뿐이야. 정확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마르턴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의문스러워 보였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았어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네 가지. 왜 네 가지일까? 왜 이 순서일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비유니까. 의미만 전달하면 돼.
정확한 농사 순서가 아니야.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말씀하셨을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장의 자료가 제35년 확신을 흔들 줄은. 2주 후 국제농업신학학회 코펜하겐 북유럽 최대 규모 학회 32개국 400명 참석. 저는 기후변화와 농업신앙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2시 분과 토론. 한 일본 연구자가 발표했습니다. 동아시아 전통 농법과 계절신앙. 슬라이드 24절기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한국과 중국은 24절기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확히 나눈 달력이죠.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성경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어요. 발표 후 쉬는 시간.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스웨덴 교수 에릭. 한스, 흥미로웠지? 응, 동아시아 농법이 정밀하긴 하더라. 혹시 성경 비유와 비교해 본 적 있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에릭, 그건 완전히 다른 세계야. 왜? 성경은 중동이고 24절기는 동아시아야. 문화권이 달라. 하지만 농사 원리는 비슷하잖아. 원리는 비슷해도 시스템은 달라. 의미 없어. 그래도 한번 봐봐. 재미있을 거야. 동아시아 농사 달력이 성경 비유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에릭이 웃었습니다. 모르잖아. 확인해보기 전엔. 귀국 후 연구실. 에릭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한국 24절기 농경 자료. 첨부 파일. PDF 문서. 영어 번역본. 한국 전통 농법과 24절기. 열었습니다. 뭐? 한번 보자. 어차피 무관할 테지만. 첫 페이지. 24절기 목록. 계절별로 나뉜. 봄,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여름, 이파,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가을,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겨울,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안, 대안, 정밀하네. 다음 페이지. 각 절기별 농사. 입춘 2월 4일경 봄의 시작, 농사 준비. 우수 2월 19일경 눈이 녹고 비가 옴, 씨앗 준비. 경칩 3월 6일경 겨울잠 깨어남, 밭갈기 시작. 춘분 3월 21일경 낮과 밤이 같음, 씨 뿌리기. 청명 4월 5일경 날씨 맑음, 모내기 준비. 고구 4월 20일경 곡식의 본격 파종. 손이 멈췄습니다. 씨 뿌리기. 춘분과 고구 사이. 3월 하순에서 4월. 성경을 꺼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언제? 성경엔 시기가 안 나와 있어. 하지만 팔레스타인 기후를 알고 있었습니다. 밀파종은 1일에, 2월. 한국은 3회, 4월. 완전히 달라. 역시 무관해. 자료를 덮으려다. 멈췄습니다. 잠깐. 밀만 있는 게 아니지. 보리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보리파종 3월 중순 -4월 초춘분 청명. 보리 수확 5월 하순 -6월 초소만 망종. 밀파종 10월 하순 상강 이후. 밀수확 6월 중순 망종 이후. 보리가 봄에. 계속 읽었습니다. 파종 후 기다림 약 702, 801. 생육기간 3단계. 1단계 발화 102, 151. 2단계 성장사 02, 501. 3단계 결실 155에, 201. 총 702, 801.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마가복음 4장. 이 6에, 이 9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 세 단계. 한국 농법도 세 단계. 발화, 성장, 결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성경 비유 with 한국 24절기. 1점 씨 뿌리는 시기. 성경 봄 추정, 보리 기준. 한국 춘분 청명 3월 하순 -4월 초. 일치 가능성 높음. 2점 생육 단계. 성경 싹 이삭 곡식 3단계. 한국 발화 성장 결실 3단계. 일치 100%. 3점 기다림 기간. 성경 명시 안됨. 하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한국 702, 801. 일치 가능성 추정 필요. 펜을 멈췄습니다. 이상해. 너무 비슷해. 우연이라고 하기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농사는 다 비슷한 거야. 어디든 씨 뿌리고 기다리고 수확하지.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마르턴에게 말했습니다. 마르턴, 한국 농업 자료 좀 더 찾아줘. 네? 교수님이요? 응. 24절기랑 전통 농법. 자세한 거, 성경이랑 비교하시려고요? 아니, 그냥 확인 차원이야. 얼마나 다른지.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마르턴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0개 논문. 모두 한국 전통 농법 관련.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조선시대 농서 농사직설. 15세기 문헌. 때를 아는 것이 농사의 시작이다.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이 헛수고다. 때. 두 번째, 24절기와 농사력. 한국 농부는 절기를 절대적으로 따랐다. 하루라도 빠르거나 늦으면 수확이 달라졌다. 정밀해. 세 번째, 씨 뿌리기와 토양 준비. 땅을 4번 간다. 첫째는 거친 흙을 부수고, 둘째는 돌을 골라내고, 셋째는 잡초 뿌리를 제거하고, 넷째는 고르게 다진다. 4번? 4가지? 손이 멈췄습니다. 4가지 땅?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4가지 땅. 한국 농법도 4가지 과정. 땅을 준비하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구조가 같아. 마르턴에게 전화했습니다. 마르턴, 한국 갈 준비해. 네? 한국이요? 응. 직접 봐야겠어. 언제요? 다음 달. 봄 농사 시작할 때. 교수님, 성경이랑 정말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침묵.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하고 싶어. 이상할 정도로 비슷해. 타이밍이. 구조가. 2개월 후. 인천국제공항.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봄이었어요. 3월 하순. 춘분이 지난 직후. 입국장을 나왔어요. 한 남자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Prof. 한스 밴더버그. 저예요. 다가갔습니다. 아, 교수님, 박성민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50대 후반. 서울대학교 농업사학과 교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농촌 가시죠? 네, 지금 농사 시작하는 시기죠? 맞습니다. 청명이 곧 다가와요. 본격적인 파종기입니다. 직접 보고 싶어요. 차로 2시간. 충청남도 부여. 농촌 마을. 도착했습니다. 들판. 넓었어요. 트랙터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죠? 땅을 가는 겁니다. 씨 뿌리기 전에. 몇 번이나 가나요? 보통 3-4번이요. 땅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요.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보였어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박성민이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오신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농사를 연구하신대요. 그래요? 먼 데서 오셨구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돌 고르는 거요. 손에 돌멩이들. 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왜요? 씨 뿌릴 건데 돌 있으면 안 되잖소. 싹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돌을 골라내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 돌을 제거하는 거였어. 할아버지, 땅마다 다른가요? 그럼요. 어떤 땅은 돌이 많고, 어떤 땅은 풀이 많고, 어떤 땅은 딱딱하고. 그럼 어떻게 하세요? 땅마다 다르게 준비하지. 돌 많은 땅은 돌 빼고, 풀 많은 땅은 풀 뽑고, 딱딱한 땅은 여러 번 갈고. 4가지. 중얼거렸습니다. 땅이 4가지. 다른 밭. 한 농부가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뭐 하세요? 잡초 제거요. 작년에 심었던 밭인데 잡초 뿌리가 남아있거든요. 제거 안 하면요? 씨 뿌려도 잡초가 자라서 곡식을 막아요. 기운을 빼앗기죠. 또 떠올랐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잡초, 가시떨기. 같은 거였어. 다음 밭. 평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밭은요? 좋은 땅이에요. 돌도 없고 잡초도 없고. 잘 갈아놨죠. 저기 씨 뿌리면 잘 되겠네요. 그럼요. 100배도 나올 수 있어요. 100배.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정확해. 숫자까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농법 관찰.
1점 땅 준비 4가지 유형. 딱딱한 땅길 같은 여러 번 갈아야 함. 돌 많은 땅 돌 제거 필요. 잡초 많은 땅 풀뿌리 제거 필요. 좋은 땅 준비 완료. 성경의 4가지 땅과 정확히 일치. 2점 수확량. 좋은 땅 100배까지 가능. 보통 땅 3공에 6공배. 성경 숫자와 일치.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너무 정확해. 그날 밤 민박집.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4가지 땅. 돌 고르기. 잡초 제거. 100배 결실. 모두 실제야. 비유가 아니라 실제 농사법이야. 성경을 꺼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다시 읽었어요. 1-8에 2-3절. 해석 부분.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영적 의미는 맞아. 하지만 그 전에 실제 농사였어. 정확한 농사법이었어. 새벽 4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밭으로 갔어요. 박성민이 함께 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두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농부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명. 도구를 들고. 지금부터 시작하나요? 네. 청명이 코앞이에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농부가 씨앗 자루를 들었습니다. 밭으로 들어갔어요. 손으로 씨를 집었습니다. 뿌렸습니다. 넓게, 고르게, 씨를 뿌리는 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뿌리러 나가서 지금이야. 청명, 4월 초, 춘분 지나고 2주, 측정 도구를 꺼냈습니다. 달력, 노트, 날짜를 적었습니다. 4월 5일, 청명 당일, 씨 뿌리는 날, 성경 봄 추정, 한국 청명 4월 초, 완벽히 일치. 다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수확하세요? 6월 초요. 망종 전에. 얼마나 걸려요? 한두 달 반. 702, 801쯤요. 702, 801.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 아니, 밀은 넉 달. 하지만 보리는? 박성민에게 물었습니다. 보리는 얼마나 걸려요? 파종부터 수확까지요. 702, 801입니다. 빠른 작물이죠. 밀은요? 120일 정도. 넉 달이에요. 넉 달? 성경이 밀이랑 보리를 다 말하고 있어. 정확한 기간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작물별 생육 기간. 보리 702, 801 성경 곧 추수 빠름. 밀 120일 성경 넉 달 느림. 모두 정확히 일치. 파종 시기. 한국 청명 4월 5일경. 성경 봄 추정. 일치 100%. 수확 시기. 한국 망종 6월 6일경. 보리 기준. 성경 초여름 추정. 일치 100%. 생육 단계. 한국 발화 성장 결실. 성경 싹 이삭 곡식. 일치 100%. 펜을 멈췄습니다. 100%. 모두 100%.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상할 정도로 정밀해. 다음 날 한국농업박물관. 용인.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조선시대 농서들이 있습니다. 박성민이 안내했습니다. 전시실. 고서들. 유리상자 안. 농사직설. 15세기. 세종대왕 시절. 펼쳐진 페이지. 한자. 번역판도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농사는 때를 기다리는 일이다. 급하게 하면 실패하고 느리게 하면 때를 놓친다. 때를 아는 것이 농부의 지혜다. 때를 기다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씨를 뿌린 후에는 기다려야 한다. 파헤쳐 보지 말라. 싹이 나는 것은 땅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 아니다. 땅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다.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에 2-7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깨고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다림. 가타. 다른 문헌. 산림경제. 18세기. 농사는 인내의 학문이다. 한 해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조급하면 땅이 응답하지 않는다. 한 해를 기다릴 줄. 인내. 농사직설 속 농사력. 표. 24절기별 농사 일정. 상세했습니다. 경칩 3월 초 땅을 깨운다. 아직 씨 뿌리지 않는다. 춘분 3월 하순 땅을 고른다. 아직 씨 뿌리지 않는다. 청명 4월 초 비로소 씨를 뿌린다. 고구 4월 중순 씨 뿌리기 마감. 늦으면 안 된다. 소만 5월 하순 이삭이 나온다. 아직 거두지 않는다. 망종 6월 초 비로소 거둔다. 아직. 아직. 비로소. 때를 기다리는 표현들. 박성민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농부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 뿌리지 않았죠. 왜요? 실패를 경험으로 알았으니까요. 너무 빨리 뿌리면 얼어 죽고 너무 늦게 뿌리면 자라지 못해요. 그럼 실패를 전제로 한 건가요? 그렇죠. 실패 없이는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여분의 씨앗을 준비했습니다. 여분. 네. 한번 실패해도 다시 뿌릴 수 있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실패를 전제로. 다시 뿌릴 준비. 다른 전시물. 농가훈련가. 19세기 시. 농사를 노래한. 읽었습니다. 2월 보름 지나거든. 밭을 갈고 씨를 뿌려. 3월이라 봄 기운에. 싹이 돋고 잎이 나니. 4월이라 잎아 지나. 이삭 패어 무르익어. 5월이라 망종되니. 낫을 들고 거두어라. 2월, 3월, 4월, 5월. 넉 달. 기다림. 인내의 리듬. 농기구 전시실. 옛날 도구들. 쟁기, 호미. 낫. 손으로 만진. 아니, 볼 수만 있었습니다. 유리 넘어. 저 도구들로 얼마나 걸렸을까요? 밭 하나 가는데요. 하루 종일이요. 아니, 며칠씩요. 며칠씩? 네. 기계 없이 손으로만 하면요. 그래서 농사는 온 가족이 함께 했어요.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해 농사를 망치면 또 다음 해를 준비했어요. 또 다음 해. 계속. 영상실. 다큐멘터리. 한국의 사계와 농사. 시청했습니다. 봄. 씨 뿌리는 장면. 여름. 자라는 모습. 가을. 수확하는 장면. 겨울. 땅이 쉬는 모습. 그리고 다시. 봄. 씨 뿌리기. 반복. 매년. 쉬지 않고. 내레이션. 한국 농부는 한 해를 산다. 한 해를 기다린다. 한 해를 믿는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한 해를 믿는다. 성경을 꺼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에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림. 인내. 한국 농부가 그랬어. 한 해를 기다렸어. 때를 기다렸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농경 문화의 특징. 1점. 때를 기다림 절기 엄수. 너무 빠르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정확한 때에. 2점. 실패를 전제로 함. 여분의 씨앗 준비. 다음 해 재도전. 포기하지 않음. 3점. 한 해를 기다리는 인내. 702, 801 생육기간. 온 가족 참여. 매년 반복. 성경과 비교. 마가복음 4:26에 27 밤낮 자고 깨고. 한국 농부의 기다림. 야고보서 57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24절기 기다림. 일치율 97.3%. 펜을 멈췄습니다. 97.3%. 구조뿐 아니라 정신도 같아. 기다림의 정신. 저녁. 한옥체험관. 묵었습니다. 마당. 나왔어요. 별이 떴습니다. 주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 농사가 성경 비유와 이렇게 같을 수가. 구조도 같고 시기도 같고 정신도 같고. 우연일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면 한국이 성경을 살았던 걸까요? 농사로. 다음 날. 국립중앙도서관. 서울. 고문원실. 들어갔습니다. 여기 조선시대 농서 원본들이 있습니다.
박성민이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하얀 장갑, 끼었어요. 책들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금양잡록, 17세기, 강희맹이 쓴 농서. 한자, 박성민이 번역해줬습니다. 땅에는 4가지가 있다. 손이 멈췄습니다. 4가지? 첫째, 길과 같이 딱딱한 땅.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한다. 둘째, 돌이 많은 땅. 뿌리가 얕아 금방 마른다. 셋째, 가시와 잡초가 많은 땅. 곡식의 기운을 빼앗는다. 넷째, 기름진 땅. 잘 갈고 준비한 땅. 100배의 결실을 낸다. 숨이 멎었습니다. 똑같아. 성경이랑 완전히 다른 문헌. 사시찬요. 18세기. 농사 원령서. 펼쳤습니다. 땅의 성질을 알아야 한다. 딱딱한 땅은 사람의 마음이 굳은 것과 같다. 말씀을 받지 못한다. 돌 많은 땅은 사람의 마음이 얕은 것과 같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가시 많은 땅은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운 것과 같다. 온전히 자라지 못한다. 기름진 땅은 사람의 마음이 준비된 것과 같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의 마음? 땅을 사람 마음에 비유하고 있어. 성경이랑 똑같아. 성경을 꺼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에 2-3절. 해석 부분. 다시 읽었어요. 길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돌밭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 세상 염려에 막히는 자.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똑같아. 땅을 사람에 비유하는 게 한국 농서도 성경도. 박성민에게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땅을 사람 마음에 비유한 거요. 유교 전통 때문입니다. 유교요? 네. 유교에서는 땅을 다스리는 것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같다고 봤어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자신을 닦아야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거죠. 땅도 그렇다는 건가요? 네. 땅을 잘 가꾸려면 먼저 마음을 가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급한 마음, 욕심 많은 마음으로는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요. 마음을 먼저. 다른 문헌. 임원경제지. 19세기. 방대한 농업 백과사전. 토양 편. 땅을 바꾸는 법. 읽기 시작했어요. 딱딱한 땅은 3번 갈면 부드러워진다. 돌 많은 땅은 돌을 골라내면 좋아진다. 가시 많은 땅은 뿌리를 뽑으면 깨끗해진다. 나쁜 땅도 사람이 힘쓰면 좋은 땅이 된다. 땅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이? 계속 읽었습니다. 땅의 성질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바뀐다. 이것이 농사의 희망이다. 농사의 희망. 땅을 바꾸는 것. 그럼 사람도?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한국 농부들은 나쁜 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꿀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시간이 걸려도, 힘이 들어도 꾸준히 하면 좋은 땅이 된다고요. 그럼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네. 농사가 곧 수양이었어요. 땅을 바꾸듯 사람도 바뀔 수 있다고 믿었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성경 정신이잖아.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딱딱한 땅을 갈아서 부드러운 땅으로. 같아.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돌 많은 땅을 좋은 땅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농서의 땅 분류. 1점 딱딱한 땅길 같은. 특징 굳음. 씨 뿌리 내리지 못함. 해결 여러 번 갈기. 비유 굳은 마음. 2점 돌 많은 땅. 특징 얕음. 뿌리 내리지 못함. 해결 돌 골라내기. 비유 얕은 마음. 3점 가시 많은 땅. 특징 잡초. 기운 빼앗김. 해결 뿌리 제거. 비유 어지러운 마음. 4점 기름진 땅. 특징 잘 준비됨. 결과 100배 결실. 비유 준비된 마음. 성경과 비교. 분류 동일 4가지. 순서 동일. 특징 동일. 비유 동일 땅마음. 해결책 동일 바꿀 수 있음. 일치율 100%. 펜을 멈췄습니다. 100%. 구조만이 아니라 철학도 같아. 땅을 바꾸듯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오후. 실제 농가. 방문했습니다. 노부부가 사셨어요. 80대. 평생 농사. 할아버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우.
땅마다 다르죠? 그럼요. 천차만별이지. 나쁜 땅은 어떻게 하세요? 고치지. 시간 걸려도. 고칠 수 있어요? 있고 말고. 우리 집 뒤밭, 예전엔 돌밭이었어. 20년 동안 돌 골랐지. 지금은 제일 좋은 밭이야. 20년? 응. 포기 안 하고 하면 돼. 왜 그렇게 오래? 땅도 사람 마음 같아서. 급하게 안 돼. 천천히, 꾸준히 해야지. 땅도 사람 마음 같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농사가 수양이었어. 땅 가꾸면서 마음도 가꾸는 거지. 어떻게 해요? 조급한 마음 버리고, 욕심 버리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땅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땅과 마음이 함께. 그럼, 따로가 아니야. 하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땅을 바꾸든 마음을 바꾸는 한국이 살고 있었어요. 2000년 동안. 2주 후 충남 예산 농촌 체험 프로그램 참여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보기 위해 오전 6시 밭 농부 이정수 씨 60대 교수님 오늘 씨 뿌리실 겁니다. 네. 씨앗 자루 건네받았습니다. 보리 씨앗 손에 쥐었어요. 작고 단단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뿌리나요? 한 줌 쥐고 넓게 뿌리세요. 고르게. 고르게요? 네. 한 곳에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서로 경쟁해서 잘 못 자라요. 밭에 들어갔습니다. 씨앗을 쥐었어요. 뿌렸습니다. 펴지는 씨앗들.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좋아요. 계속하세요. 한 줌, 또 한 줌. 뿌렸습니다. 땅 전체에. 1시간. 계속했습니다. 땀이 났어요. 다 뿌렸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요? 열흘쯤 뒤에 싹이 나요. 그 다음엔 2달 기다려야죠. 그냥 기다리기만 하나요? 그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땅이 알아서 하죠. 땅이 알아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에 28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다림. 다음 날 다시 밭에 갔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뭐려? 싹이 났나?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정수 씨가 아직이에요. 열흘은 기다려야죠. 하지만 조급하시네요. 농사는 기다림이에요. 매일 와도 빨리 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궁금하고 불안하고. 하지만 농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네. 땅을 믿고, 씨앗을 믿고, 때를 믿는 거죠. 믿음. 열흘 후, 다시 갔습니다. 밭. 초록색. 싹이 나 있었습니다. 작은 싹들. 수천 개. 나왔네요.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가까이 봤어요. 연약한 싹.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땅 속에서. 혼자서. 손으로 땅을 만졌습니다. 이 안에서. 생명이.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이게 비유였네요. 생명의 신비. 일주일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1주차 싹 5cm. 2주차 잎 10cm. 3주차 줄기 20cm. 4주차 성장 30cm. 5주차 성장 40cm. 6주차 이삭 50cm. 7주차 이삭 성장. 8주차 알곡 형성. 9주차 익어감. 10주차 수확. 10주. 70일. 정확해. 매번 갈 때마다. 이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한 게 없죠? 네. 물도 안 줬어요. 비가 왔으니까. 걸음도 안 줬어요. 땅에 있으니까. 그냥 기다렸을 뿐이에요. 기다렸을 뿐. 8주차. 이삭이 펴었습니다. 황금색.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네. 2주 뒤면 걷어요. 만약 실패하면요? 다시 뿌리죠. 다시요? 네. 농사는 그런 거예요. 실패해도 다음 해가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 10주차. 수확. 낫을 들었습니다. 이삭을 베었어요. 하나씩. 조심스럽게. 한 움큼.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알곡들.
가득했습니다. 이게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됐네요. 이정수 씨가 웃었습니다. 몇 배나 됐을까요? 세어볼까요? 함께 셌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 약 100개, 수확한 알곡 약 5,000개, 50배, 50배가 됐어요. 좋은 땅이었네요. 네, 교수님이 잘 뿌리셨어요. 저는 뿌리기만 했는데, 그게 농사예요. 뿌리고 기다리고 거두는 거. 사람은 그것만 해요. 나머지는 땅이 하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농사의 과정 10주 관찰. 1점 뿌리기 사람의 일. 2점 기다리기 땅의 일. 3점 자라기 생명의 일. 4점 거두기 사람의 일. 특징.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음. 매일 확인해도 소용없음. 조급해도 빨라지지 않음. 믿음이 필요함. 실패해도 다시 시도. 포기하지 않음. 성경과 비교. 마가복음 4의 6에 2구. 씨 뿌림 사람. 자고 깨는 중 기다림. 땅이 스스로 통제 불가. 싹이 삭곡식 단계. 익으면 낫을 댐 수확. 야고보서 5:7에 8. 길이 참음 있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 마음을 굳건히 믿음. 일치율 98.7%. 펜을 멈췄습니다. 98.7%. 거의 완벽해. 농사는 신앙의 반복이었어. 뿌리고, 기다리고, 실패하고, 다시 뿌리는. 이게 믿음이었어. 저녁. 이정수 씨 집.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교수님, 농사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배웠습니다. 뭐려? 인내를요. 기다림을요. 믿음을요. 그게 농사죠. 농사가 신앙이었네요. 그럼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농사는 하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늘을 섬기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뿌리는 것뿐이에요. 자라게 하는 건 하늘이죠. 그래서 겸손해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가 떠올랐습니다. 3장 6에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국 농부가 이걸 알고 있었어. 농사로. 3개월 후 박예닝원 대학교 농업신학 세미나. 저는 특별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재해석 한국 24절기 농경과의 구조적 일치. 발표 전날 밤. 연구실. 긴장됐습니다.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조롱받을까? 마르턴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내일 준비되셨어요? 글쎄, 모르겠어. 왜요? 35년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거니까. 비유를 상징으로만 봤던 걸 실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만으론 부족해. 사람들은 상징을 좋아하거든. 실제보다. 교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다음 날, 세미나실. 교수 25명 참석. 모두 제 동료들. 35년 함께 연구한 사람들.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 심호흡. 여러분, 한스 판데르 베르입니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술렁거림. 35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침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상징으로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농업 시스템이었습니다. 첫 슬라이드. 한국 들판 사진. 씨 뿌리는 농부. 웅성거림. 이것은 한국의 봄 농사입니다. 24절기 중 청명, 4월 초에 씨를 뿌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한국 24절기 농경은 성경 비유와 98.7% 일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구조적 일치 일시 뿌리는 시기. 표. 성경본 보리 기준. 한국 청명 4월 5일경. 일치 100%.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교수들. 다음 슬라이드. 구조적 일치 이생육 단계. 사진들. 1주차, 4주차, 8주차 보리. 성경싹 이삭 곡식 3단계. 한국 바라 성장 결실 3단계. 일치 100%. 더 많은 박수. 다음 슬라이드. 구조적 일치 3-4가지 땅. 성경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한국 딱딱한 땅, 돌 많은 땅, 잡초 많은 땅, 기름진 땅. 분류 방식 동일, 순서 동일, 해결책 동일. 땅을 바꿀 수 있음. 일치 100%.
하지만 원로 교수들은 회의적이었어요. 판데르 베르흐 교수님. 한 원로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억지입니다. 농사는 어디나 비슷합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비교표. 네덜란드 농법 vs 한국 농법 vs 성경 비유. 씨 뿌리는 시기. 네덜란드 3월 중순 가변적. 한국 청명 고정 4월 5일. 성경 봄 특정 시기 암시. 땅 분류. 네덜란드 2가지 좋은 땅, 나쁜 땅. 한국 4가지 세부 분류. 성경 4가지 세부 분류. 철학. 네덜란드 결과 중심. 한국 과정 중심. 인내. 성경 과정 중심. 인내. 한국과 성경 일치율 98.7%. 네덜란드와 성경 일치율 42.3%. 침묵. 98.7%가 우연일까요? 기립박수. 절반이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3개월간 한국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씨 뿌리는 사진. 싹이 나는 사진. 수확하는 사진.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70일을요. 매주 같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땅이 알아서 했습니다. 10주 후 수확했습니다. 쉰배의 결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비유입니다. 추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질의응답. 한 신학 교수. 판데르 베르흐 교수님,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 6에 이 구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는 이것을 영적 성장의 은유로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 농사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가 영적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신 겁니다. 한국 농부들은 이것을 살았습니다. 씨 뿌리고, 기다리고, 수확하는 것이 곧 신앙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한국 농부는 24절기를 기다렸습니다. 청명, 고구, 소만, 망종. 정확한 때를요. 이것이 길이 참는 것이었습니다. 한 농업학 교수.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비유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농사법을 정확히 아셨고 그것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합니다. 한국 농사는 결과보다 때, 인내, 기다림을 중시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셋째, 실패를 전제로 하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농부는 항상 여분의 씨앗을 준비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뿌렸습니다. 한 네덜란드 교수. 60대, 제 스승이었습니다. 한스. 네, 교수님. 자네는 우리 전통을 버리는가? 침묵. 눈물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네덜란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빠르게, 많이. 하지만 성경은 인내를 말합니다. 기다림을요. 한국이 그것을 보존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스승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체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발표 후. 복도.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이 성경적입니까? 구조적으로 98.7% 일치합니다. 시기, 과정, 철학 모두요. 우리도 배워야 하나요? 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을요. 한국은 2000년간 그것을 살았습니다. 마르턴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대성공이었어요. 고마워, 마르턴. 계속 연구하실 거예요? 물론이지. 씨 뿌리는 비유는 시작일 뿐이야. 다른 비유들도 확인해야 해. 포도원, 겨자씨, 누룩. 한국 문화에 다 있을 거야. 그날 밤,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발표 어땠어? 성공적이었어. 기립박수 받았어. 당신 확신해? 응. 한국은 비유를 살고 있어. 농사로. 35년 연구를 뒤집는 건데. 진실을 찾았으니까. 성경은 상징이 아니라 삶이었어.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 1년 후. 봄. 다시 한국. 부여. 저는 혼자 왔습니다. 이번엔 학회도, 연구도 아니었어요. 감사를 전하러.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하러. 새벽 4시. 일어났습니다. 들판으로 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조용했습니다. 혼자 섰습니다.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햇빛이 들판을 비췄습니다. 아직 씨 뿌리기 전. 고른 땅, 준비된 땅. 곧 시작하겠지. 청명이 며칠 안 남았으니.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80대쯤 보였어요. 씨앗 자루를 들고 천천히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불렀습니다. 노인이 돌아봤습니다. 누구신가? 작년에 왔던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에서요. 아, 그때 그분. 지금 씨 뿌리시는 거예요? 그럼. 청명이 코앞인데. 같이 해도 될까요? 그러시우. 함께 밭에 들어갔습니다. 씨앗 자루. 열었습니다. 보리 씨앗. 손에 쥐었어요. 할아버지, 농사 몇 년 하셨어요? 글쎄, 60해 넘었을 거요. 60해? 응, 20살 때부터 했으니. 매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매년 봄에 뿌리고, 여름에 거두고, 실패한 적은요? 많지. 가뭄도 오고 홍수도 오고. 그럼요? 다시 뿌리지. 뭐, 포기 안 하시고요. 포기하면 뭘 먹고 사나. 농사는 그런 거요. 실패해도 다시 하는 거. 노인이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고르게, 리듬이 있었습니다. 한 줌, 뿌리고, 한 걸음, 또 한 줌. 아무 말 없이, 때를 믿고, 땅을 믿는 모습.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신앙인이세요? 신앙?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농사를 지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요. 노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는 거 아닌가. 뿌리고 기다리고 거두고, 또 뿌리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사는 거. 응.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때 기다리고, 그게 사람 사는 거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앙인이에요. 모르고 계시지만. 노인이 웃었습니다. 뭔 소리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함께 씨를 뿌렸습니다. 1시간. 말없이, 리듬에 맞춰, 다 뿌렸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요. 네. 2달 반 뒤에 오시오. 거둘 때 되면 꼭 올게요. 노인이 밭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았습니다. 씨 뿌린 밭. 바라봤어요. 고요했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시작되고 있어. 보이지 않지만 땅이 알아서. 성경을 꺼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지막으로 읽었어요. 이 6에, 이 9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읽었습니다. 천천히 눈앞의 밭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 이 밭에 사람이 씨를 뿌리고 노인이 방금 뿌렸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2달 반 동안 씨가 나서 자라되 땅이 알아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몰라. 땅이 스스로 처음에는 싹이요 열흘 후 다음에는 이삭이요 한 달 반 후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 2달 반 후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망종 6월 초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정확해. 모든 게 성경을 덮었습니다. 조용히 땅 위에 놓았습니다. 주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통해 보게 하셨으니 비유가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삶이었다는 것을. 35년간 저는 상징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실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살고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모르고, 하지만 정확하게 일어섰습니다. 마을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집들, 밭들, 사람들, 모두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달랐어요. 이 모든 게 성경이야. 씨 뿌리고, 기다리고, 수확하는, 매년, 반복하는, 이게 신앙이야. 오후, 박성민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1년 만이시네요. 네,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마지막이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한국이 성경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농사로요. 매년 씨 뿌리고 기다리고 거두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몰랐는데요. 몰라도 돼요.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한국은 2000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전혀. 민박집.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록. 한국 농경문화 최종 결론. 35년 연구 끝에 확인함.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 한국 24절기 농경. 증거. 1점 시기적 일치 청명, 망종. 2점 과정적 일치 3단계 생육. 3점 구조적 일치 4가지 땅. 4점 철학적 일치 기다림, 인내. 5점 실천적 일치 실패 후 재시도. 종합 일치율 98.7%. 결론. 비유는 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작동하는 농업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었다. 한국은 이것을 몰랐다. 하지만 살았다. 2000년 동안. 매년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기다리고, 가을에 거두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이것이 신앙이었다. 이것이 비유였다. 한국은 비유를 살고 있었다. 펜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비유를 살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보리 씨앗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몰래 가져온. 손에 쥐었어요. 작고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증거예요. 비유가 실제라는. 한국이 성경을 산다는.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창밖을 봤습니다. 들판들, 씨 뿌린 밭들. 멀어졌어요. 안녕.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유의 땅. 신앙이 살아 숨쉬는 땅. 감사합니다. 비행기 안.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가 멀어졌어요. 산들, 강들, 들판들. 주님, 기도했습니다. 한국을 지켜주세요. 비유를 사는 이 땅을.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계속 지켜주세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책 원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국 24절기에서 발견한 신앙.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에필로그. 35년간 나는 비유를 연구했다. 상징으로, 은유로, 문학적 장치로. 하지만 틀렸다. 비유는 말이 아니었다. 실제였다. 정확한 농업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이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었다. 한국을 만났다. 그들은 성경을 몰랐다. 하지만 비유를 살고 있었다. 매년 봄, 청명의 씨를 뿌렸다. 70일을 기다렸다. 망종에 거두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이었다. 씨 뿌리고 기다리는 것.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믿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한국은 이것을 2000년간 살았다. 농사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신앙인이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삶으로 보여주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비유를 말하는가, 사는가? 상징을 해석하는가, 실천하는가? 나는 이제 안다. 한국은 비유를 살고 있었다. 저장. 씨앗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비유를 지켜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이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비유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한국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씨 뿌리는 자 비유가 한국 24절기 농경 달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2000년 전 성경의 비유가 한반도 들판에서 매년 봄마다 반복되며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비유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이었고, 한국은 그것을 농사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